이 집 절대 팔면 안 돼요. 재개발 지역 낡은 단독주택 마당. 70대 할머니 앞에 나타난 10살 남자아이가 두 팔을 벌려 대문을 막아섰습니다. 아이의 옷은 너덜너덜했고 신발은 한쪽이 떨어져 나갔어요. 얘야, 넌 누구니? 여긴 왜 왔어? 할머니가 놀라 물었지만 아이는 고개를 저으며 반복했습니다. 이 집 팔면 큰일 나요. 제발 제 말 믿어주세요. 그때 양복 입은 남자 둘이 차에서 내려 아이를 노려봤죠. 꼬마야, 어른 일에 끼어들지 마. 하지만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집엔 팔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순간 양복 남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대체 이 낡은 집에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아이는 어떻게 그 사실을 알게 된 걸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세요. 정순애는 76살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 혼자 사는 삶이 이제는 익숙해졌죠. 낡은 단층 집은 곳곳이 금이 가 있었고 비만 오면 천장에서 물이 떨어졌습니다. 부엌 싱크대는 녹슬었고 화장실 문은 삐걱거렸어요. 하지만 이곳은 순애에게 남편이 남긴 유일한 흔적이었습니다. 그날도 순애는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김치와 된장찌개, 그리고 밥 한 공기. 텔레비전에선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천장에서 또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순애는 한숨을 쉬며 양동이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여보, 집이 이 지경인데 어쩌면 좋아요. 혼잣말을 중얼거리던 순애의 눈에 식탁 위 편지가 들어왔습니다. 병원에서 온 고지서였어요. 밀린 치료비가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공과금 고지서도 쌓여 있었죠. 순애는 통장을 꺼내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30만 원. 다음 달 국민연금이 들어와야 겨우 버틸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순애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자식은 없었어요. 남편과 평생 둘이서 살았죠. 친척들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이 집을 팔면 어디론가 이사를 가야 하는데 그럴 힘도 없었어요.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애는 마당에 나와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문 앞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어요. 차에서 양복을 입은 남자 두 명이 내렸습니다. 한 명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다른 한 명은 30대 정도였죠. 정순애 할머니 댁 맞으시죠? 50대 남자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순애는 낯선 사람들에게 경계심을 품었어요. 누구세요? 아, 저는 이 동네 재개발 조합장 박철수라고 합니다. 이쪽은 저희 조합 직원이고요. 박철수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순애는 명함을 받아들었지만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어요. 재개발이요? 네, 할머니. 이 동네가 곧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벌써 주변 주민분들 절반 이상이 계약하셨어요. 박철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죠. 저는 팔 생각 없어요. 할머니, 지금 결정하시면 좋은 조건으로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 집, 지금 시세로는 3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4억에 매입하겠습니다. 4억? 순애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생 그런 큰 돈은 만져본 적도 없었어요. 병원비도 갚고 편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는 돈이었죠. 4억이요? 네, 할머니. 지금 결정하시면 계약금으로 5천만 원 먼저 드립니다. 어떠세요? 박철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계약서였어요.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글씨가 빼곡했지만 내용은 잘 이해되지 않았어요.
제가 생각 좀 해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하지만 할머니, 너무 오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분들은 벌써 계약하셨거든요. 나중에 혼자 남으시면 보상도 제대로 못 받으실 수 있어요. 박철수의 말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압박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좋습니다. 그럼 일주일 드릴게요. 일주일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박철수는 다시 한번 웃으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떠나자 순애는 계약서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4억이라는 돈은 엄청났지만 이 집을 떠난다는 게 쉽게 결정되지 않았죠. 그날 밤 순애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남편 생각을 했어요. 남편은 이 집을 참 아꼈습니다. 직접 마당에 나무도 심고 담장도 고쳤죠. 그런 남편이 남긴 집을 팔아도 되는 걸까요? 여보,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빗소리만 창문을 두드렸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순애는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순애는 마당에서 풀을 뽑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순애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문 틈 사이로 작은 얼굴이 보였어요. 1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옷은 너덜너덜했고 얼굴은 흙투성이었죠. 신발은 한쪽이 떨어져 나가 맨발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얘야, 넌 누구니? 순애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이는 대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저 배고파요. 아이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순애는 가슴이 아렸어요. 이 추운 날씨에 아이가 저런 차림으로 돌아다니다니. 어디서 온 거니? 부모님은 어디 계시고? 없어요. 저 혼자예요. 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애는 한숨을 쉬었어요. 어린아이가 혼자라니. 순애는 아이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일단 밥부터 먹어라. 순애는 부엌으로 가서 밥과 반찬을 꺼냈습니다. 김치찌개도 데웠어요. 아이는 밥상 앞에 앉아 눈을 반짝였습니다. 먹어도 돼요? 그래, 많이 먹어. 아이는 숟가락을 들고 밥을 퍼먹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배가 고팠는지 순식간에 한 공기를 비웠어요. 순애는 밥을 더 퍼주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체한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밥을 먹었습니다. 순애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저며왔어요. 자식이 없어 아쉬웠던 순애에게 이 아이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갔습니다. 넌 이름이 뭐니? 강민준이요. 민준이구나. 나이는? 10살이요. 부모님은 정말 안 계시니?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순애는 민준에게 옷을 갈아입히고 씻게 해주었습니다. 남편의 옷을 꺼내주렸더니 민준에게 딱 맞았어요. 할머니, 저 여기 있어도 돼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애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 아이를 내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일단 오늘은 여기서 자거라. 감사합니다. 민준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순애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민준에게 이불을 깔아주었습니다. 민준은 이불 속에 누워 행복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자거라. 순애는 불을 끄고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민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 아이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혼자서 떠돌다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새벽녘 순애는 잠에서 깼습니다.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나가보니 민준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뭐하니? 아, 할머니. 깨우려고 했는데. 저 설거지하고 있어요. 어젯밤 제가 먹은 그릇이라도 씻어야죠. 순애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10살 아이가 저렇게 착하다니. 그래, 고맙구나. 순애는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준은 수줍게 웃었어요. 두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순애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밥을 먹는다는 게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식사를 마치고 민준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땅을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순애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민준아, 뭐하니? 할머니, 이 집 오래됐죠? 응, 30년도 넘었어. 땅은요?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요? 글쎄, 그건 나도 잘 모르겠구나. 우리가 이 집을 지을 때부터니까.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땅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두드려 보았어요. 톡톡.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민준의 눈이 반짝였죠. 할머니, 이 집 팔면 안 돼요. 순애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준이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민준아, 넌 어떻게? 저는 땅을 보면 알아요. 이 땅 밑에 뭔가 있어요. 민준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순애는 황당했지만 민준의 눈빛이 너무 진지해서 그냥 넘길 수가 없었어요. 뭐가 있다는 거니?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땅은 특별해요. 절대 팔면 안 됩니다. 순애는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10살 아이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4억이라는 돈을 선택해야 할까요? 순애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사흘 후 박철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순애는 대문 앞에서 박철수를 맞았습니다. 할머니, 생각해 보셨죠? 박철수는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순애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실 수 없을까요? 할머니, 일주일이나 드렸잖아요. 이제 결정하셔야 합니다. 다른 분들은 벌써 다 계약했어요. 할머니만 남으셨어요. 박철수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순애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래도 할머니, 지금 안 팔면 나중엔 더 힘들어지십니다. 재개발 진행되면 어차피 철거해야 하거든요. 그때는 보상금도 지금보다 훨씬 적어요. 박철수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순애는 뒤로 물러섰어요. 그때 민준이 집 안에서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이 집 절대 팔면 안 돼요. 민준은 순애 앞을 가로막으며 박철수를 노려봤습니다. 박철수는 민준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꼬마야, 어른 일에 끼어들지 마. 이 집은 할머니 거예요. 할머니가 팔고 싶지 않다는데 왜 자꾸 그래요?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박철수는 비웃었어요. 할머니, 이 아이는 누구예요? 제가 돌봐주고 있는 아이예요. 할머니, 아이 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4억, 평생 못 만져보는 돈이에요. 박철수는 다시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순애는 계약서를 바라봤어요. 4억?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말도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할머니, 제발이요. 이 집 팔면 정말 큰일 나요. 민준이 순애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순애는 민준을 내려다봤어요.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순애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조합장님, 죄송하지만 저는 이 집 안 팔겠습니다. 순애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박철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할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미안해요. 저는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어요. 할머니,
후회하실 겁니다. 나중에 다시 오지 않아요. 박철수는 계약서를 집어넣고 차로 돌아갔습니다. 차문을 쾅 닫는 소리가 요란했어요. 차가 떠나자 순애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민준이 순애를 부축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래, 괜찮아. 순애는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4억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은 편했어요. 민준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잘한 결정 같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후회 안 하실 거예요. 그래, 너를 믿어볼게. 순애는 민준을 안아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어요. 그날 밤 민준은 마당에 나가 땅을 다시 살폈습니다. 손으로 흙을 만지고 귀를 땅에 대고 소리를 들었어요. 순애는 창문 너머로 민준을 지켜봤습니다. 저 아이는 정말 특별한 걸까요? 아니면 그저 착한 아이가 할머니를 걱정해서 한 말일까요? 다음 날 아침 민준은 순애에게 부탁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땅을 좀 파봐도 될까요? 땅을 파? 네,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은 창고에서 삽을 꺼내 마당 한쪽을 파기 시작했어요. 땅은 단단했습니다. 민준은 힘겹게 땅을 팠죠. 1시간쯤 지나자 구덩이가 무릎 높이까지 깊어졌습니다. 민준아, 그만하자. 힘들잖아. 조금만 더요, 할머니. 민준은 땀을 뚝뚝 흘리며 계속 땅을 팠습니다. 그때 삽에 뭔가 딱딱한 게 걸렸어요. 민준은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냈습니다. 까만색 돌덩이가 나왔어요. 할머니, 이것 좀 보세요. 순애가 구덩이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돌덩이는 반질반질했고 묘한 광택이 났어요. 이게 뭐니?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평범한 돌은 아니에요. 민준은 돌을 꺼내 물로 씻었습니다. 돌은 햇빛에 반짝였어요. 순애는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예쁘네. 할머니, 이거 감정 받아봐야 할 것 같아요. 감정? 네, 혹시 귀한 광물일 수도 있어요. 순애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광물이라니. 하지만 민준이 그렇게 말하니 믿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돌을 집 안으로 가져왔습니다. 며칠 후 순애는 동네 골동품 가게에 들렀습니다. 가게 주인은 60대 남자였어요. 할머니, 어서 오세요. 오늘은 무슨 일로? 사장님, 이것 좀 봐주실래요? 순애는 돌을 꺼냈습니다. 가게 주인은 돌을 받아 자세히 살펴봤어요. 돋보기로 들여다보고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이거 어디서 났어요? 저희 집 마당에서요. 집 마당에서? 가게 주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순애는 무슨 뜻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어요. 할머니, 이거 평범한 돌이 아니에요. 정확한 건 전문가한테 봐야겠지만 광물 같은데요? 광물이요? 네, 혹시 집 땅에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전문가한테 보여주는 게 좋겠어요. 가게 주인은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지질조사회사 직원 이지훈의 명함이었어요. 여기 연락해보세요. 제 친구인데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순애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민준의 말이 맞았던 걸까요? 집으로 돌아온 순애는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가게 주인이 이거 광물일 수도 있대. 정말요? 제가 맞았네요. 민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순애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명함도 줬어. 지질조사 회사래. 할머니, 연락해보세요. 순애는 그날 저녁 이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이지훈의 목소리는 침착했어요. 네, 이지훈입니다. 저 골동품 가게 사장님한테 연락처 받았어요. 집 마당에서 돌을 발견했는데
광물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어디 사시는데요? 순애는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이지우는 잠시 침묵했어요. 거기 재개발 예정 지역 아닙니까?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내일 시간 되시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은 순애는 가슴이 설렜습니다. 내일이면 뭔가 알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오전 이지훈이 찾아왔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가방을 하나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훈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순애는 이지훈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민준도 나와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 너는 할머니 손자니? 아니요, 저는 그냥 할머니랑 같이 살아요. 이지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순애는 돌을 꺼내 이지훈에게 보여줬어요. 이게 저희가 발견한 겁니다. 이지훈은 돌을 받아들고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가방에서 작은 기계를 꺼내 돌에 갖다 댔어요. 기계에서 삐삐 소리가 났습니다. 이지훈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할머니, 이거 어디서 났어요? 마당에서 파냈어요. 직접 파신 겁니까? 아니요, 민준이가 팠어요. 이지훈은 민준을 봤습니다. 민준은 자신있게 말했어요. 저는 땅을 보면 알아요. 여기 밑에 뭔가 있어요. 이지훈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10살 아이가 땅을 본다니. 마당 좀 봐도 될까요? 그러세요. 이지훈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민준이 판 구덩이를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주변 땅도 살폈습니다. 이지훈은 가방에서 다른 장비들을 꺼내 측정을 시작했어요. 1시간쯤 지나자 이지훈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땅 밑에 광물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순애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의 말이 정말 맞았던 거예요. 그게 귀한 건가요? 정확한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희귀 광물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가치가 상당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정식으로 지질 조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비용이 좀 들긴 하지만 만약 광물이 확인되면 그 이상의 가치가 있을 겁니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걱정됐어요.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대략 200만 원 정도입니다. 200만 원. 순애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통장에는 30만 원밖에 없었어요. 순애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할머니, 제가 먼저 처리해 드릴게요. 나중에 광물이 확인되면 그때 정산하시면 됩니다. 정말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이 일이 궁금하거든요. 이지훈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순애는 고마움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그럼 일주일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조사 준비하고 오겠습니다. 이지훈이 돌아간 후 순애는 민준을 안아주었습니다. 민준아, 내 말이 맞았어. 정말 고마워. 할머니, 이제 믿으시죠? 그래, 이제 믿어. 내가 우리 집을 지켜줬구나. 민준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순애도 오랜만에 행복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이 모든 걸 지켜보는 눈이 있다는 것을요. 박철수는 멀리서 이지훈의 차가 떠나는 걸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어요. 이지훈이 떠난 후 순애와 민준은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면 정식 조사가 시작될 거예요. 두 사람은 매일 마당을 바라보며 기대에 찼죠. 하지만 이틀 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순애는 요란한 소음에 잠에서 깼습니다. 덜컹덜컹.
무거운 기계 소리가 집 주변에서 들려왔어요. 순애는 황급히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민준도 졸린 눈을 비비며 따라 나왔어요. 할머니, 저게 뭐예요? 집 바로 옆 담장 너머에 굴착기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땅을 파고 있었어요. 먼지가 사방으로 날렸고 소음은 귀를 찢을 듯 했습니다. 저기요. 지금 몇 시인데 공사를 해요? 순애가 소리쳤지만 굴착기 기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담장 밖으로 나갔어요. 공사 현장에는 인부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여기 책임자 누구예요?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안전모를 쓴 40대 남자였어요. 저희 재개발 조합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사전 조사 중입니다. 사전 조사요? 새벽부터 이렇게 시끄럽게 해도 돼요? 죄송합니다만 공사 일정상 어쩔 수 없습니다. 남자의 말투는 퉁명스러웠습니다. 순애는 화가 났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최소한 낮에 하시면 안 돼요? 이미 허가받은 사항입니다. 남자는 돌아서서 다시 공사를 지휘했습니다. 순애는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민준이 순애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 사람들 이상해요.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그날부터 공사는 매일 새벽 5시에 시작됐습니다. 굴착기 소리, 인부들의 고함 소리, 트럭이 지나가는 소리. 순애는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민준도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 앞에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도 버린 적 없는 쓰레기가 대문 앞에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건축 폐기물, 온갖 잡동사니들이었어요. 이게 대체 뭐예요? 순애는 기가 막혔습니다. 민준이 쓰레기를 치우려고 했어요. 할머니, 제가 치울게요. 아니야, 민준아. 넌 아직 어려. 내가 할게. 순애는 비닐봉투를 들고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힘들게 치우고 나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또 쓰레기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번엔 더 많았어요. 순애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저희 집 앞에 누가 자꾸 쓰레기를 버려요. 단속 좀 해주세요.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순애가 주소를 알려주자 경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거기 재개발 지역 아닙니까? 네, 그렇긴 한데. 재개발 조합이랑 문제 있으신 건 아니고요? 저는 집을 안 팔겠다고 했을 뿐이에요. 경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순찰 돌 때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오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혼자서 매일 쓰레기를 치웠어요. 민준도 도왔지만 둘이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지훈이 다시 찾아올 날이었어요. 순애는 아침부터 집 앞을 깨끗하게 치웠습니다. 하지만 이지훈은 오지 않았어요. 점심이 지나고 저녁이 되어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왜 안 오시는 걸까? 순애는 불안했습니다. 민준도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어요. 할머니, 전화해 보세요. 순애는 이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어요. 여러 번 걸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상해. 왜 전화를 안 받지? 다음 날 순애는 이지훈의 회사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회사는 시내에 있었어요. 순애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겨우 도착했습니다. 회사 건물은 작았지만 깔끔했습니다. 순애는 1층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직원 한 명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지훈 과장님 계신가요? 직원은 순애를 올려다봤습니다. 이지훈 과장님이요? 지금 출장 중이신데요. 출장이요? 언제 가셨어요? 일주일 전쯤요. 급하게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순애는 당황했습니다. 일주일 전이면 자기를 만나고 간 날이에요. 그럼 언제 돌아오시나요? 글쎄요, 연락이 없어서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순애는 실망하며 회사를 나왔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이지우는 일주일 후에 온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출장을 간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애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어떻게 됐어요? 이지훈 씨가 출장을 갔대. 언제 돌아올지도 모른대. 그럼 조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 민준아. 순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순애와 민주는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애가 나가보니 박철수가 서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건장한 남자 2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랜만이에요. 박철수는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갑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려고 왔습니다. 저는 안 판다고 했잖아요. 할머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4억은 안 되지만 2억 5천은 드릴 수 있습니다. 2억 5천이요? 순애는 놀랐습니다. 처음엔 4억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어요. 왜 금액이 줄어든 거예요? 할머니, 이미 다른 분들은 다 계약했어요. 할머니만 남았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내려간 겁니다. 그래도 너무 적잖아요. 할머니, 안 팔면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박철수의 목소리에 위협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애는 두려웠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저는 안 팝니다. 박철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뒤에 서 있던 남자들을 봤어요.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박철수는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다시 돌아봤어요. 할머니, 후회하실 겁니다. 이 동네 혼자 버티는 게 얼마나 힘든지 곧 아실 거예요. 박철수가 떠난 후 순애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민준이 순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무서워하지 마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고마워, 민준아.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들이 더 심해졌습니다. 집 전기가 자꾸 나갔어요. 수도도 나오다 말다 했습니다. 밤마다 집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죠. 누군가 일부러 괴롭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순애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맛도 없었어요. 민준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래,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이대로는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순애는 잠에서 깼습니다. 마당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있었습니다. 순애는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어 밖을 내다봤어요. 달빛 아래 2 남자가 마당을 파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 하는 거야? 순애는 황급히 불을 켰습니다. 남자들은 놀라서 도망쳤어요. 순애는 민준을 깨웠습니다. 민준아, 일어나. 네. 무슨 일이에요? 마당에 누가 있었어. 땅을 파고 있었어. 2 사람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땅 여기저기가 파헤쳐져 있었어요. 민준이 파헤쳐진 곳을 살폈습니다. 할머니, 이 사람들 뭔가를 찾고 있었어요. 뭘 찾았을까? 광물이요. 분명히 그것 때문일 거예요. 민준의 말이 맞았습니다. 박철수는 이미 이 땅에 광물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헐값에 사려고 했던 겁니다. 순애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비열할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박철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민준아,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할머니, 증거를 모아야 해요. 저 사람들이 하는 짓을 다 기록해야 해요. 증거? 네, 그래야 나중에 싸울 수 있어요. 민준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10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의젓할 수가 있을까요? 다음 날부터 민준은 작은 카메라를 들고 다녔습니다. 동네 문구점에서 산 싸구려 카메라였어요.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민준은 새벽 공사 현장을 찍었고 쓰레기 투기 현장도 찍었습니다. 밤에 마당을 파는 사람들도 찍었어요. 일주일 동안 증거가 쌓였습니다. 민준은 모든 걸 빠짐없이 기록했어요. 순애는 민준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민준아, 정말 기특해. 할머니, 이제 이걸 경찰에 가져가요. 그래야겠지? 순애와 민준은 경찰서로 갔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할머니, 이거 재개발 조합이랑 개인 간의 분쟁 아닙니까? 하지만 불법 아니에요? 남의 땅을 파헤치고 쓰레기를 버리고 증거가 확실하지 않네요. CCTV도 아니고 이런 작은 카메라로 찍은 건. 경찰은 증거를 돌려줬습니다. 순애는 실망했어요. 민준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할머니,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지훈 아저씨를 다시 찾아봐요.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을 거예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지훈을 찾아야 했어요. 그가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이지훈을 찾기 위해 순애는 다시 그의 회사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민준도 함께였어요. 회사 건물 앞에 도착하자 민준이 순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꼭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 믿어보자. 두 사람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지난번에 봤던 직원이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저번에 왔던 사람인데요. 이지훈 과장님 아직도 출장 중이신가요? 직원은 순애를 기억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직 연락이 없으세요. 연락처라도 알 수 있을까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개인정보라서 함부로 드릴 수가 없어요. 순애는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나섰어요. 아저씨, 저희 정말 급해요. 이지훈 아저씨가 저희 집을 조사하러 오기로 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안 돼요. 조사? 네, 땅 조사요. 저희 집 땅에 광물이 있을 수도 있대요. 직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뭔가 떠오른 듯한 얼굴이었어요. 혹시 재개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세요? 네, 맞아요. 직원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 이지훈 과장님이 출장 가시기 전에 이상한 전화를 받으셨어요. 이상한 전화요? 네, 누군가 협박하는 것 같았어요. 전화 끊고 나서 얼굴이 창백하셨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갑자기 출장 간다고 하셨어요. 순애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박철수의 짓이 틀림없었어요. 혹시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 지방이라고만 하셨어요. 정확한 곳은 모르겠어요. 직원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애와 민주는 회사를 나왔어요. 할머니, 이지훈 아저씨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런 것 같아, 민준아. 순애는 막막했습니다. 이지훈마저 사라지자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애는 결심했어요. 직접 싸워야겠다고. 집에 도착하자 또 대문 앞에 쓰레기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페인트통까지 버려져 있었어요. 페인트가 새어나와 대문을 더럽혔습니다. 이건 정말. 순애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순애를 부축했어요. 할머니, 제가 치울게요.
할머니는 안에서 쉬세요. 아니야, 민준아. 같이 하자. 두 사람은 함께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페인트 얼룩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1시간이 넘게 걸려 겨우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순애는 밥을 지었습니다. 민준과 마주 앉아 식사를 했어요. 둘 다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민준아, 미안해. 왜요, 할머니? 너까지 이렇게 고생시켜서. 할머니, 저는 괜찮아요. 저는 할머니랑 같이 있는 게 좋아요. 민준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순애는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 아이가 없었다면 진작 포기했을 겁니다. 식사를 마치고 민준은 카메라를 정리했습니다. 오늘 찍은 영상들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순애는 설거지를 하면서 민준을 지켜봤습니다. 민준아, 넌 어떻게 이런 걸 다 하니?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할머니. 그냥 보면 알아요. 땅을 볼 수 있다는 것도? 네,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땅을 보면 그 밑에 뭐가 있는지 느껴져요. 순애는 신기했습니다. 민준은 정말 특별한 아이였어요. 부모님은 그 능력을 아셨니? 민준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빠는 저를 괴물이라고 했어요. 엄마는 저를 버리고 갔어요. 순애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자식을 그렇게 대할 수 있을까요? 민준아, 넌 괴물이 아니야. 넌 특별한 재능을 가진 아이야. 정말요? 그래, 정말이야. 할머니는 내가 자랑스러워. 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순애는 민준을 꼭 안아주었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애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뭔가 결심한 얼굴이었어요. 순애는 옷장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남긴 물건들이 들어 있었죠. 그 안에서 순애는 낡은 수첩 한 권을 찾아냈습니다. 수첩에는 남편의 친구들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순애는 한 명 한 명 훑어봤어요. 그러다 한 이름에 멈췄습니다. 김동욱. 남편의 대학 동기였고 변호사였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순애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러 번의 신호음 끝에 누군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저 김동욱 변호사님이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정순애라고 합니다. 고 정재훈 씨의 아내예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김동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 재훈이 형수님, 오랜만이십니다. 형님은 어떻게 지내시나? 아, 죄송합니다. 김동욱은 정재훈이 세상을 떠난 걸 기억해냈습니다. 괜찮아요. 저 도움이 필요해서 연락드렸어요. 무슨 일이신데요? 순애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재개발 조합의 압박, 박철수의 협박, 이지훈의 실종까지. 김동욱은 조용히 들었어요. 형수님, 그거 완전히 불법입니다. 바로 고소하셔야 해요. 그런데 저는 돈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재훈이 형 때문에라도 제가 무료로 도와드릴게요. 순애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주소 알려주세요. 순애는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순애는 한숨을 돌렸어요. 드디어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에게 소식을 전하자 민준도 기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싸울 수 있겠네요. 그래, 이제 우리도 맞서야지. 다음 날 오후 김동욱이 찾아왔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남자였어요. 안경을 쓰고 있었고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오랜만입니다. 어서 오세요.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해요. 김동욱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준도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 넌 손자니? 아니요, 저는 할머니랑 같이 살아요. 김동욱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와 녹음기를 꺼냈어요. 형수님,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순애는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습니다. 민준도 자기가 본 것들을 말했어요. 김동욱은 꼼꼼하게 메모했습니다. 민준이가 찍은 영상도 있습니다. 민준은 카메라를 건넸습니다. 김동욱은 영상들을 확인했어요. 새벽 공사 현장, 쓰레기 투기, 밤중에 땅을 파는 사람들, 모두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일단 조합에 경고장을 보내겠습니다. 경고장이요? 네, 불법 행위를 중단하라고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겁니다. 그래도 계속하면 그때는 고소하는 거고요. 고소까지 가야 할까요? 형수님, 이 사람들은 절대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겁니다. 싸워야 해요. 김동욱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선생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지훈 씨도 찾아야 합니다. 실종 신고는 하셨어요? 아니요, 아직. 제가 해드릴게요. 경찰에 아는 사람이 있거든요. 김동욱은 곧바로 일을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동욱은 조합에 경고장을 보냈어요. 내용 증명까지 함께 보냈습니다. 이틀 후 박철수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무슨 짓입니까? 박철수는 경고장을 흔들었습니다. 무슨 짓이라니요? 당신들이 한 짓이 불법이라는 거잖아요. 할머니, 우리가 뭘 했다고 그래요? 증거 다 있어요. 새벽 공사, 쓰레기 투기, 무단 침입. 전부 다요. 박철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할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 좋게 해결합시다. 좋게 해결하고 싶으면 땅값 제대로 주세요. 광물 있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박철수는 움찔했습니다. 순애가 알고 있다는 게 놀라운 모양이었어요. 광물이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미 다 알아요. 순애는 당당했습니다. 박철수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씩 웃었습니다. 할머니, 증거가 있어요? 광물이 있다는 증거요? 곧 나올 겁니다. 이지훈 씨 말하는 겁니까? 그 사람 이미 사라졌는데요? 박철수의 말에 순애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역시 박철수가 이지훈을 없앤 거였어요. 이지훈 씨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사람이 알아서 도망간 거죠. 박철수는 비웃으며 돌아섰습니다. 할머니, 마지막 경고예요. 이번 주 안에 집을 파세요. 안 그러면 후회하실 겁니다. 박철수가 떠난 후 순애는 주저앉았습니다. 민준이 순애를 부축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준아, 우리 이길 수 있을까? 네, 할머니. 꼭 이길 거예요. 민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순애는 민준을 꼭 안았어요. 이 아이가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박철수가 떠난 후 순애는 김동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철수의 협박을 모두 알렸어요. 형수님, 녹음하셨어요? 아니요. 생각을 못했어요. 다음부턴 꼭 녹음하세요. 스마트폰 녹음 기능 켜놓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욱은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형수님, 절대 혼자 대응하지 마세요. 위험해요. 네, 조심할게요. 전화를 끊고 순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싸움이 언제 끝날지 몰랐어요. 민준이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지켜드릴게요. 고마워, 민준아. 그날 밤부터 민준은 잠을 설쳤습니다.
밤마다 집 주변을 살폈어요. 혹시 누가 또 침입할까봐 걱정이었습니다. 순애는 민준이 걱정됐지만 민준은 괜찮다고 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박철수가 말한 일주일 중 반이 지나간 거예요. 순애는 불안했습니다. 박철수가 무슨 짓을 저질러도 이상하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 전기가 완전히 나가버린 거예요. 순애는 전기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고객님. 확인해 보니 전기요금이 3개월 밀려 있네요. 뭐라고요? 저는 매달 냈는데요. 저희 기록엔 입금 내역이 없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은행에서 자동이체 했어요. 한번 은행에 확인해 보세요. 순애는 당황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행에 갔어요. 통장을 확인하니 정말 이상했습니다. 전기요금이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된 거죠? 은행 직원이 확인했습니다. 손님, 자동이체가 해지되어 있네요. 해지요? 제가 한 적 없는데요. 기록상으론 한 달 전에 해지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순애는 억울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조작한 거였어요. 박철수의 짓이 틀림없었습니다. 은행에서 나온 순애는 김동욱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이상한 일이 또 생겼어요. 순애는 자동이체 해지 건을 설명했습니다. 김동욱은 침착하게 말했어요. 형수님, 그것도 증거가 됩니다. 은행에서 해지 신청 기록 떼어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순애는 다시 은행으로 들어가 서류를 발급받았습니다. 해지 신청서를 보니 순애의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하지만 순애가 한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위조한 거였죠. 이건 범죄 아닌가요? 은행 직원도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좋겠어요. 순애는 서류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어떻게 됐어요? 누가 내 도장을 위조했어? 역시 조합장이 한 거예요. 민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순애도 화가 났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박철수는 점점 더 악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김동욱이 집에 왔습니다. 얼굴이 밝았어요. 형수님, 좋은 소식 있어요. 좋은 소식이요? 이지훈 씨 찾았어요. 순애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어디 계세요? 지방에 있었어요. 박철수가 협박해서 도망간 거 맞았습니다. 그럼 이제 돌아오실 수 있나요? 네, 제가 보호 조치를 취했어요. 곧 올라올 겁니다. 순애는 기뻤습니다. 이지훈이 돌아오면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입니다. 김동욱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틀 후 이지훈이 돌아왔어요. 순애와 민주는 반갑게 맞았습니다. 이지훈 씨, 정말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죄송합니다, 할머니. 제가 겁이 나서 도망쳤어요. 이지훈의 얼굴은 여위어 있었습니다. 박철수가 얼마나 심하게 협박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괜찮아요. 이제 돌아오셨으니 됐어요. 할머니, 조사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지훈은 가방에서 장비들을 꺼냈습니다. 전문적인 지질조사 도구들이었어요. 김동욱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지훈 씨, 철저하게 조사해 주세요. 법적으로 문제없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지훈은 마당에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땅을 파고 샘플을 채취하고 각종 측정을 했어요. 민준도 옆에서 도왔습니다. 아저씨, 여기요. 여기가 제일 강해요. 민준이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이지훈이 그곳을 측정하자 기계에서 신호음이 크게 울렸어요. 이거 대박인데요? 이지훈의 목소리에 흥분이 묻어났습니다.
순애가 다가갔어요. 뭐가 나온 거예요? 할머니, 이거 정말 대단한 광물이에요. 히토류 원소가 검출됐어요. 히토류요? 네, 아주 귀한 광물입니다. 전자제품 만드는데 꼭 필요한 거예요. 김동욱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가치가 어마어마하겠는데요? 네, 정확한 매장량을 확인해야 하지만 적어도 수십억은 될 겁니다. 수십억? 순애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그렇게 큰 돈이라니. 민준이 순애를 부축했어요. 할머니, 제 말 믿으셨죠? 그래, 민준아. 내 덕분이야. 순애는 민준을 꼭 안았습니다. 이 아이가 없었다면 집을 팔아버렸을 거예요. 이지우는 사흘 동안 꼼꼼하게 조사했습니다. 마당 곳곳을 측정하고 샘플을 채취했어요. 그리고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할머니,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순애와 민준, 그리고 김동욱이 모였습니다. 이지우는 보고서를 펼쳤어요. 이 땅 밑에는 히토류 광물이 상당량 매장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양은 더 깊이 파봐야 알겠지만 현재 조사 결과만으로도 최소 50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50억? 순애는 숨이 막혔습니다. 박철수가 4억에 사려고 했던 땅이 50억이 넘는다니. 만약 더 깊이 파면 더 나올 수도 있나요? 김동욱이 물었습니다. 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질 구조상 상당히 깊이까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박철수를 고소할 수 있어요. 고소요? 네, 형수님. 박철수는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헐값에 사려고 한 겁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죠. 김동욱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내일 바로 고소장을 제출하겠습니다. 순애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반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날 밤 순애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벌어졌어요. 남편이 남긴 이 집이 이렇게 귀한 줄 몰랐습니다. 순애는 남편 사진을 꺼내봤어요. 여보, 당신이 남긴 게 이런 거였어요? 정말 고마워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김동욱은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박철수를 사기, 협박, 무단 침입, 공문서 위조 등 여러 혐의로 고소한 거예요. 동시에 재개발 조합의 불법 행위도 고발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뉴스에 기사가 떴습니다. 재개발 조합장, 히토류 매장 땅 헐값 매입 시도 의혹. 기사는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저녁 무렵 박철수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순애는 대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문 좀 여세요. 박철수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열어주지 않았어요. 김동욱이 절대 혼자 만나지 말라고 했거든요. 할머니, 오해예요. 저는 그런 거 몰랐어요. 박철수는 변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순애는 안에서 조용히 지켜봤어요. 민준이 순애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끝났어요. 그래, 민준아. 이제 우리가 이긴 거야. 박철수는 한참을 대문 앞에서 서성이다 결국 돌아갔습니다. 순애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음 날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철수를 조사하겠다는 거였어요. 순애도 참고인으로 출석해야 했습니다. 형수님,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김동욱이 동행했습니다. 검찰청에 도착하자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광물을 발견하신 건가요? 조합장이 정말 협박했습니까?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김동욱이 순애를 보호하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검사실에서 순애는 지금까지의 일을 모두 진술했습니다.
민준이 찍은 영상도 제출했어요. 검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할머니,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하지만 이제 끝난 거죠? 곧 끝날 겁니다. 증거가 충분해요. 검사는 순애를 위로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순애는 검찰청을 나왔어요. 민준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민준이 달려와 안겼습니다. 순애는 민준을 꼭 안았어요. 민준아, 이제 정말 끝났어. 네, 할머니.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이었어요. 순애는 저녁을 준비하며 흥얼거렸습니다. 민준도 옆에서 도왔어요. 할머니, 오늘은 제가 할게요. 그래, 고마워. 민준은 능숙하게 밥상을 차렸습니다. 김치, 된장찌개, 계란말이. 소박한 저녁이었지만 행복했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민준아,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할머니도 없었으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참 운이 좋았지? 네, 할머니.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박철수가 고소당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검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박철수뿐만 아니라 재개발 조합 관계자들도 줄줄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순애의 집 앞은 이제 조용했습니다. 새벽 공사도 멈췄고 쓰레기도 더 이상 버려지지 않았어요. 마치 폭풍이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순애는 오랜만에 편히 잠을 잤어요. 어느 날 아침 순애는 마당에 나가 꽃을 심었습니다. 민준도 옆에서 도왔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흙을 만졌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평화로워졌네요. 그래, 민준아. 다 내 덕분이야. 아니에요. 할머니가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순애는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요. 그때 대문 앞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들었어요. 낯선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차에서 양복을 입은 남자가 내렸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순의 할머니 댁 맞으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한국광물공사에서 나온 박현수라고 합니다. 남자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순애는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광물공사요? 네, 할머니. 저희가 이 땅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식으로 제안을 드리러 왔어요. 순애는 민준을 봤습니다. 민준도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순애는 박현수를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차 한 잔을 내왔어요. 박현수는 공손하게 차를 받았습니다. 할머니, 이 땅의 희토류 광물에 대해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상당한 가치가 있더군요. 그래요? 네, 저희가 정식으로 채굴권을 구매하고 싶습니다. 채굴권이요? 네, 땅은 할머니 소유로 두시되 광물을 캐는 권리만 저희가 사는 겁니다. 물론 할머니께 상당한 로열티를 드리고요. 순애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게 얼마나 되는 건가요? 현재 매장량 기준으로 계산하면 할머니께서 받으실 로열티는 약 30억 원 정도 됩니다. 30억? 순애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도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30억이요? 네, 그리고 채굴이 진행되면 추가로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순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았는데 이제 30억을 받게 된다니. 저,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시겠어요? 물론입니다. 급하지 않으니 천천히 생각하세요. 변호사와도 상의하시고요. 박현수는 서류 한 뭉치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순애는 서류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민준아, 이게 꿈이니? 아니에요, 할머니. 진짜예요. 민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순애도 웃음이 나왔어요.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애는 김동욱에게 전화했습니다. 광물공사의 제안을 말했어요. 형수님, 축하드립니다. 정말 잘 됐네요. 선생님, 이거 받아도 되는 건가요? 당연하죠. 형수님 땅인데요. 계약서는 제가 검토해 드릴게요. 내일 한번 뵙겠습니다. 다음 날 김동욱이 찾아왔습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형수님, 조건이 괜찮습니다. 사인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정말요? 네, 다만 한 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채굴 과정에서 환경 파괴가 없어야 한다는 조항이요. 그래야겠네요. 이 집을 계속 살아야 하니까요. 김동욱은 계약서에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광물공사에 연락했어요. 이틀 후 정식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순애는 계약금으로 10억 원을 받았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돈이었어요. 은행 통장을 보며 순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잘 살 수 있어요. 민준이 옆에서 순애를 안아줬습니다. 할머니, 정말 축하해요. 민준아, 이건 다 내 덕분이야. 내가 아니었으면 집 팔아버렸을 거야. 할머니도 용기 내셨잖아요.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순애는 집을 수리하기로 했습니다. 새는 지붕도 고치고 낡은 벽지도 바꿨어요. 화장실과 부엌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공사는 한 달이 걸렸어요. 공사가 끝나자 집은 완전히 새 것처럼 변했습니다. 깨끗하고 따뜻했어요. 순애는 새 집을 돌아보며 감격했습니다. 민준아, 우리 이제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 네, 할머니. 순애는 민준에게도 새 옷을 사줬습니다. 신발도 사고 학용품도 샀어요. 민준은 처음으로 자기 것을 가졌습니다. 할머니, 저 학교 가도 돼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애는 깜짝 놀랐어요. 학교? 당연히 가야지. 정말요? 그래, 민준아. 내 나이면 학교 다녀야지. 순애는 바로 주민센터에 가서 민준의 주민등록을 정리했습니다. 호적이 없던 민준이 이제 정식으로 신분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근처 초등학교에 전학수속을 밟았습니다. 계약 첫날 민준은 새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갔습니다. 순애가 손을 잡고 함께 갔어요. 민준아, 학교 재미있게 다녀라. 네, 할머니. 다녀올게요. 민준은 환하게 웃으며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순애는 민준의 뒷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 아이가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박철수는 구속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수십억 원대 비리가 드러났어요.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땅을 헐값에 사들였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재개발 조합도 해체됐어요. 뉴스에서는 연일 박철수 사건을 다뤘습니다. 순애의 이야기도 소개됐어요. 용기 있는 할머니와 특별한 소년의 이야기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찾아와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순애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조용히 살고 싶었거든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채굴 작업이 시작됐어요. 광물공사는 약속대로 환경을 최대한 보호하며 작업했습니다. 순애의 집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민준은 학교에 잘 적응했습니다. 친구들도 사귀었고 성적도 좋았어요. 선생님들은 민준의 특별한 재능에 놀랐습니다. 숫자를 다루는 능력이 뛰어났거든요. 어느 날 민준이 학교에서 상을 받고 왔습니다. 수학 경시대회에서 1등을 한 거예요. 할머니, 제가 1등 했어요. 정말? 우리 민준이 대단한데. 순애는 민준을 꼭 안아줬습니다.
자랑스러웠어요. 할머니, 저 나중에 크면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과학자? 좋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저를 믿어주셨잖아요. 아니야, 민준아. 너 혼자 힘으로 한 거야.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행복한 웃음이었어요. 저녁이 되자 순애는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동그랑땡, 민준이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어요. 할머니, 이거 다 언제 만드셨어요? 오늘 내가 상 받았잖아. 축하해야지. 감사합니다, 할머니. 민준은 맛있게 밥을 먹었습니다. 순애도 민준을 보며 흐뭇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마당에 나가 별을 봤습니다. 가을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어요. 할머니, 저 별들 보이세요? 그래, 참 예쁘다. 저 별들처럼 저도 빛나고 싶어요. 순애는 민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민준아, 넌 이미 빛나고 있어. 할머니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빛나는 아이야. 할머니도 제게 그래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할머니예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별을 봤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어요. 다음 날 순애는 김동욱을 집에 초대했습니다. 감사 인사를 하고 싶었거든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에요, 형수님.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재훈이 형이 하늘에서 기뻐하실 겁니다. 김동욱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나저나 민준이 참 기특하더군요. 학교도 잘 다니고. 네, 이제 걱정 없어요. 형수님도 건강 챙기세요. 이제 여유 있으시니 병원도 다니시고. 그래야겠지요. 김동욱은 차를 마시며 민준에게도 말했습니다. 민준아,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되거라. 네, 선생님. 민준은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김동욱은 흐뭇하게 웃었어요. 저녁 무렵 김동욱이 돌아갔습니다. 순애는 대문 앞까지 배웅했어요. 선생님, 또 놀러 오세요. 그러겠습니다. 형수님, 건강하세요. 김동욱의 차가 떠나자 순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준이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순애는 민준 옆에 앉았습니다. 민준아, 우리 참 행복하지? 네, 할머니. 정말 행복해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하게 살자. 네, 할머니. 약속해요. 두 사람은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영원한 약속이었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집안을 물들였어요. 따뜻하고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순애의 집은 이제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마당에는 꽃과 나무가 가득했고 집도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광물 채굴은 계속 진행됐고 순애는 매달 로열티를 받았어요. 민주는 이제 11살이 됐습니다. 키도 훌쩍 크고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어요. 학교에서는 모범생으로 통했습니다. 특히 과학과 수학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였죠. 어느 날 민준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어요. 할머니, 저 전국 과학경시대회에 나가요. 정말? 우리 민준이 대단한데. 순애는 민준을 안아줬습니다. 자랑스러웠어요. 선생님이 저한테 꼭 나가보라고 하셨어요. 제가 땅의 광물을 연구한 보고서가 정말 훌륭하대요. 그래, 열심히 준비해라. 민준은 한 달 동안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집에서도 실험을 하고 보고서를 다듬었어요. 순애는 옆에서 응원했습니다. 대회 당일 순애는 민준과 함께 서울로 갔습니다. 큰 강당에는 전국에서 모인 학생들이 가득했어요. 모두 똑똑해 보였습니다. 민준아, 긴장하지 마. 내가 제일 잘할 거야. 네, 할머니.
최선을 다할게요. 민주는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땅 밑의 보물, 히토류 광물의 발견과 활용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민주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발표했습니다. 심사위원들도 감탄했어요. 결과 발표 시간이 됐습니다. 순애는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대상은 정민준 학생입니다. 강당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민주는 무대로 올라가 상을 받았어요. 순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할머니, 제가 해냈어요. 민준이 달려와 안겼습니다. 순애는 민준을 꼭 껴안았어요. 그래, 민준아. 정말 잘했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순애가 민준이 좋아하는 음식을 가득 준비했어요. 민준아, 이제 꿈이 뭐니? 저는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훌륭한 꿈이구나. 할머니 덕분에 이 꿈을 가질 수 있었어요. 순애는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와 함께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며칠 후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지훈이 찾아온 거예요. 오랜만에 만난 이지훈은 한결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지훈 씨. 이지훈은 들어와 차를 마셨습니다. 할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좋은 소식이요? 추가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땅의 광물 매장량이 예상보다 훨씬 많습니다. 순애는 놀랐습니다. 얼마나요? 현재 가치로 계산하면 약 100억 원 이상 됩니다. 100억? 순애는 믿기지 않았어요. 민준도 깜짝 놀란 표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받을 수 있는 건요? 로열티 계약 조건대로라면 약 60억 원 정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순애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이미 받은 30억 원에 60억 원까지 거의 100억 원에 가까운 돈이었어요. 할머니,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지훈이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순애는 고마웠어요. 이지훈 씨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할머니 덕분에 큰 프로젝트를 하게 됐습니다. 이 일로 회사에서 승진도 했어요. 이지훈은 웃었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결과였어요. 이지훈이 돌아간 후 순애는 민준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준아, 이제 우리 정말 부자가 됐네. 할머니, 이 돈으로 뭐 하실 거예요? 순애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일단 내 교육비부터 준비해야지. 좋은 대학 갈 수 있게. 할머니,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 우리처럼 힘든 사람들 말이야.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순애는 민준을 안아줬습니다. 이 아이의 마음씨가 너무 예뻤어요. 다음 날 순애는 김동욱을 만났습니다. 재단을 만들고 싶다고 했어요. 재단이요? 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재단이요. 특히 부모 없는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김동욱은 깊이 감동했습니다. 형수님, 정말 훌륭한 생각이십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달 후 희망나눔재단이 설립됐습니다. 순애가 10억 원을 출연했어요. 재단은 고아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생활비를 지원했습니다. 재단 개소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기자들도 왔어요. 순애는 소박하게 인사말을 했습니다. 저는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우연히 큰 돈을 얻게 됐죠. 하지만 이 돈은 제 것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이웃과 나눠야 한다고 믿어요. 특히 부모 없이 힘들게 사는 아이들을 돕고 싶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준도 옆에서 웃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 순애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땅에서 보물 찾은 할머니 100억 원 기부라는 제목이었어요. 전국에서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재단 일은 김동욱과 전문가들에게 맡겼습니다. 순애는 민준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이어갔어요. 어느 주말 순애와 민준은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장을 보고 떡볶이도 먹었어요. 평범한 할머니와 손자처럼. 할머니, 행복하세요? 그럼 엄청 행복하지. 저도요. 할머니랑 있으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요. 순애는 민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노을을 봤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민준아, 우리 참 운이 좋았지? 네, 할머니. 서로를 만난 게 제일 큰 행운이에요. 순애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민준을 만난 게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마당에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장미, 백합, 코스모스, 형형색색의 꽃들이 두 사람을 반겼어요. 할머니, 이 꽃들처럼 우리도 계속 예쁘게 살아요. 그래, 민준아. 꼭 그렇게 하자.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꽃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그날 밤 순애는 일기를 썼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처음 쓰는 일기였어요. 여보, 우리 이제 정말 잘 살고 있어요. 민준이라는 아이를 만났어요. 정말 착하고 특별한 아이죠. 당신이 남긴 땅 덕분에 큰 돈도 생겼고요. 이제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요.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고마워요, 여보. 순애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어요. 며칠 후 민준의 학교에서 학부모 상담이 있었습니다. 순애는 담임 선생님을 만났어요. 할머니, 민준이 정말 훌륭한 학생입니다. 그래요? 말썽은 안 피우죠? 말썽이요? 천만에요.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도 잘 돕고 정말 모범생이에요. 순애는 기뻤습니다. 다만 한 가지, 선생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영재교육원에 가면 좋겠어요. 재능이 아까워요. 영재교육원이요? 네, 특별한 재능을 가진 아이들이 가는 곳이에요. 민준이한테 딱 맞을 것 같아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주고 싶었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제가 추천서를 써드릴게요. 시험만 보면 됩니다. 한 달 후, 민준은 영재교육원 시험을 봤습니다. 결과는 합격이었어요. 민준은 매주 토요일마다 영재교육원에 다니게 됐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재미있어요. 과학 실험도 하고 똑똑한 친구들도 만나고. 그래, 다행이다. 민준은 영재교육원에서도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선생님들은 민준의 미래가 밝다고 했어요.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순애와 민준은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았어요. 재단은 점점 커졌고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애와 민준은 옥상에 올라가 별을 봤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어요. 할머니, 저 별 보이세요? 응, 보여. 저 별 중에 제일 밝은 별이 할아버지일까요? 순애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럴 거야.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우리 지켜보고 계실 거야. 할아버지한테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할머니를 만나게 해주셔서요. 순애는 민준을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민준아, 넌 우리 집에 온 천사야. 할머니도 제게 천사예요. 두 사람은 한동안 별을 봤습니다. 평화롭고 따뜻한 밤이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3년이 더 흘렀습니다. 민준은 이제 14살 중학교 2학년이 됐어요.
키는 순애보다 훨씬 커졌고 목소리도 굵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순애를 할머니라고 다정하게 불렀어요. 순애는 79살이 됐습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건강했어요. 매일 마당을 가꾸고 민준의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행복한 나날이었죠. 희망나눔재단은 이제 전국에서 손꼽히는 장학재단이 됐습니다. 수백 명의 아이들이 재단의 도움을 받으며 공부했어요. 순애는 가끔 재단을 방문해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할머니, 저희 정말 감사해요. 아이들이 인사했습니다. 순애는 아이들을 보며 흐뭇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되거라. 네, 할머니.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가 재단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얼굴에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할머니, 할 말이 있어요. 그래, 뭔데? 저 해외 유학을 가고 싶어요. 순애는 깜짝 놀랐습니다. 유학? 네, 선생님이 미국 영재학교를 추천해 주셨어요. 거기 가면 더 많이 배울 수 있대요. 순애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준이 떠난다니. 하지만 민준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보내줘야 했어요. 민준아, 정말 가고 싶니? 네, 할머니. 하지만 할머니 혼자 두고 가는 게 걱정이에요. 순애는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괜찮아. 넌 내 꿈을 쫓아야지. 정말요? 그래. 할머니가 응원할게. 민준은 순애를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있었어요. 준비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민준은 영어 공부를 더 열심히 했고 서류도 준비했어요. 순애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가끔 마음이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여름이 됐습니다. 민준의 합격 소식이 왔어요. 미국 최고의 영재학교였습니다. 할머니, 합격했어요. 축하한다, 민준아. 순애는 기뻤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이제 정말 민준을 보내야 하는 거였어요. 출국일이 다가왔습니다. 순애는 민준의 짐을 쌌어요. 옷, 책, 그리고 작은 액자. 액자에는 순애와 민준이 함께 찍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준아, 이거 가져가. 할머니, 거기 가서도 할머니 잊지 마. 어떻게 잊어요? 할머니는 제 인생 전부인걸요. 민준은 울먹였습니다. 순애도 눈물을 참았어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출국장 앞에서 순애는 민준을 꼭 안았어요. 민준아, 건강하게 잘 지내라. 네, 할머니. 할머니도 건강하세요. 자주 연락드릴게요. 그래, 공부 열심히 하고. 민준은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몇 번이고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어요. 순애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준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집으로 돌아온 순애는 텅 빈 집을 봤습니다. 민준의 방, 민준의 책상, 민준의 옷들. 모든 게 그대로인데 주인은 없었어요. 순애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민준아, 보고 싶을 거야. 하지만 순애는 울음을 그쳤습니다. 민준을 위해 강해져야 했어요. 순애는 일어나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그날 밤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저 무사히 도착했어요. 그래, 다행이다. 할머니, 울으셨죠? 아니야, 안 울었어. 거짓말. 목소리 들으면 알아요. 순애는 웃었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다 컸네. 할머니 마음도 아네. 할머니, 저 열심히 공부해서 꼭 훌륭한 사람 될게요. 알아, 민준아. 할머니가 믿어. 사랑해요, 할머니. 나도 사랑한다, 민준아. 전화를 끊고 순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외롭긴 했지만 민준이 잘 지내고 있다니 다행이었어요. 민준이 떠난 후 순애는 재단 일에 더 집중했습니다. 아이들을 만나고
후원자들과 만나며 바쁘게 지냈어요. 외로움을 잊기 위해서였습니다. 민주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했습니다. 학교 생활 이야기, 친구 이야기, 공부 이야기. 순애는 민준의 목소리를 들으며 행복했어요. 할머니, 제가 과학 프로젝트에서 1등 했어요. 정말 우리 민준이 대단하네. 할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실력이지. 민준의 소식은 순애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방학이 돼서 민준이 한국에 왔어요. 순애는 공항에 마중 나갔습니다. 출국장에서 민준이 나왔어요. 키가 더 컸고 얼굴도 어른스러워졌습니다. 할머니, 민준이 달려와 안겼습니다. 순애는 민준을 꼭 껴안았어요. 민준아, 많이 컸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나도 정말 보고 싶었어.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준은 집 안을 둘러봤어요. 할머니, 집이 그대로네요. 당연하지. 내 방도 그대로야. 민준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도 침대도 책들도 모두 그대로였어요. 민준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 달간의 방학 동안 순애와 민준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행도 가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어요. 재단 아이들도 만났습니다. 오빠 멋있어요. 아이들이 민준을 보며 환호했습니다. 민준은 아이들에게 자기 경험을 들려줬어요. 여러분도 열심히 하면 꿈을 이룰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민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애는 민준이 자랑스러웠어요. 방학이 끝나갈 무렵 민준이 순애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졸업하면 한국으로 돌아올게요. 정말? 네, 저는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요. 할머니 곁에서요. 순애는 눈물이 났습니다. 민준아, 고마워. 할머니가 저한테 해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이제 제가 할머니를 돌봐드릴 차례예요. 순애는 민준을 안았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민준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순애도 덜 슬펐어요. 민준이 돌아온다는 약속이 있었거든요. 2년이 더 지났습니다. 민준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명문대학에 진학했어요. 과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여러 논문도 발표했고 상도 많이 받았어요. 순애는 81살이 됐습니다. 건강은 예전만 못했지만 여전히 밝았어요. 재단 일도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에게서 특별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저 박사 학위 받았어요. 정말? 우리 민준이가 박사라니. 네, 할머니. 그리고 한국대학에서 교수 제안이 왔어요. 교수요? 네, 서울에 있는 대학이에요. 받아들일 거예요. 이제 할머니 곁으로 돌아갈게요. 순애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민준이 돌아오는 거였어요. 석 달 후 민준이 한국에 왔습니다. 이번엔 영구 귀국이었어요. 순애는 공항에서 민준을 맞았습니다. 할머니, 민준은 이제 완전한 어른이 됐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도 넓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어릴 때처럼 순수했습니다. 민준아, 정말 왔구나. 네, 할머니. 이제 떠나지 않을 거예요.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준은 다시 자기 방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순애는 매일 아침 민준을 위해 밥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 할머니가 할게. 넌 출근 준비해. 민준은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도 했어요. 저녁이면 집에 돌아와 순애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생들이 제 수업이 재미있대요. 그래, 잘하고 있구나.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한테 배운 게 많거든요. 순애는 민준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어느 봄날
순애와 민주는 마당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벚나무였어요. 할머니, 이 나무가 크면 정말 예쁘겠죠? 그럼 봄마다 꽃이 필 거야. 우리 오래오래 같이 봐요. 그래, 민준아. 두 사람은 나무에 물을 주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저녁이 되자 순애는 민준과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민준아, 너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저도요, 할머니. 할머니가 제 인생 전부예요. 이제 할머니 늙었는데 너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는 절대 짐이 아니에요. 제 힘이죠. 순애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민준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야말로 감사해요, 할머니.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할머니, 저 별 보이세요? 응, 보여. 저 별처럼 우리도 계속 빛나요. 그래, 민준아. 우리 함께 빛나자. 마당의 벚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봄이 오면 아름다운 꽃을 피울 거예요. 순애와 민준처럼 함께 있어 더 아름다운 꽃을.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지키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할머니와 손자가 아닌 진짜 가족이 된 거예요. 땅 밑에 보물을 찾았지만 진짜 보물은 서로였습니다. 그 보물은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